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6 분양가 상한제 이후 전국 집값 걱정된다. 부동산을 잡을 기회만 놓치고 서울 수도권을 넘어서 이제는 전국 부동산만 부채질을 해놨다. 무엇이 이렇게 전국 부동산을 부채질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11월 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죠. 전국적인 시행이 아니라 서울의 27개 동에서만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만 더 상승시킨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서울 부동산인데요. 서울에서 거래되는 3건 중에 한 건은 신고가, 즉 최고가가 기록되었다는 얘기고요. 강남에서 거래되는 거래 건수 4건 중에 무려 3건이 신고가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풍선 효과로 서울 전 지역이 이제는 반등이고 또 신고가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서울만 오르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은 과천이나 분당 등도 상승세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해제된 지역에서 반등이 시작했죠. 따라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감정원의 분양가 상한제 이후 11월 11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고요. 수도권은 0.08%에서 0.10%로 상승했고요.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0.04%에서 0.06%로 상승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여파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풍선 효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에까지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기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앞서 우리가 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과 이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전세가 이제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0.09%가 상승했고요. 인천은 0.15%가 상승했고요. 경기도도 0.10% 상승,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도에서도 나와 있죠. 좀 분홍색, 즉 빨간색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0.30%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0.10%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 0.10%가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도 해운대구가 무려 0.42%나 상승했고요. 수영구도 0.38% 상승, 동래구도 0.27%나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9월 첫째 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즉 113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 그러면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규제 지역에서 이제 풀어주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의문이 많이 가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 여러분은 우리가 앞선 방송을 통해서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 군, 구 단위까지 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9년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의 27개 동만 이렇게 지정이 됐다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이 오르면 추가로 또 지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또 엉뚱하게도 부산,
남양주, 고양시 등 일부 이런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더불어서 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과 부동산을 풀어주는 정책이 동시에 이렇게 발표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요, 뭐라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분양가 상제라는 거죠. 아무튼 분양가 상제를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포 분위기만 막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양가 상제를 하겠다라는 거는 뭐 강력하게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결국 분양가 상제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이러한 공포 분위기만 조성했을 뿐이라는 거죠. 만약 강력한 분양가 상제였다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했어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다 보면 풍선 효과가 차단된다는 얘기예요. 돈들이 갈 데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아파트,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분양가로 다 잡아버리면 풍선 효과가 발생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요. 매물들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매물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강력한 분양가 상제였다는 거죠. 바로 즉시 동시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11월 6일이나 나온 그런 분양가 상제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약한 분양가 상제가 나온 거죠. 서울에 27개 동원했다. 따라서 풍선 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 심리는 증가되고요. 또 과천이나 대전 이렇게 급등한 지역, 이런 지역은 또 묵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급등 지역이 생기고 지방에도 급등 지역이 생기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제를 안 때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들만 증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상까지 또 뒀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4월달까지다. 이런 식으로 예까지 두다 보니까 차 빼고 포 빼고 맛 빼고 뭐 뺄 거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분양가 상제도 아니고 약하디 약한 그러한 분양가 상제였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무섭지가 않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조정지역까지 해제를 해주면 투자 심리 증가는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 서울 강남, 서울의 전역, 수도권, 전국 부동산 가격만 더 상승하게 만든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앞으로의 집값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꿈틀꿈틀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에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추가적으로 분양가 상제를 또 지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한낱 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이 올라서 그 지역을 분양가 상제를 묶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돈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풍선 효과라는 거죠. 그러면 돈들이 흘러간 지역, 그 지역에 다시 또 분양가 상제를 묶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돈들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결국 부동산과 돈은 돌고 돌아서 전국적으로 다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회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양가 상제가 묶인 지역,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 외곽으로 아니면 수도권 외곽으로 지방 광역시급으로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도시급으로 그냥 지방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분양가를 또 하겠죠. 그러면 지방 아파트가 고분양가 되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악순환만 계속 반복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분양가 상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국적인 동시 시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읍면 단위 이런 지역에까지도 분양가 상제가 동시에 시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니까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지 않습니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약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정도예요. 부동산 정책이란 거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살리고 부동산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은 사람도 힘들게 하고 부동산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책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린다면 이런 정책으로는 부동산을 쉽게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은 좀 더 강력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양도소득세 60%다.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온다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